그런데 남자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인생을 한 번은 변화시켜야 될 시점이 있어요. 인생 변화시켜야 될 시점. 실패했을 때가 아니에요. 실패했을 때는 다시 회복을 해서 또 어떻게 갈까 이걸 고민해서 다시 올라가는 그런 거를 하면 돼요. 왜? 기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패는 결국 무엇인가를 하다가 안 된 게 실패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남자가 인생을 내가 한 번은 내가 지금 살아왔던 거에서 뭔가를 바꿔야 되겠다. 즉 삶의 방식이에요. 인생을 살아나가는 방식을 변화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 이러면은 바로 성기능 장애가 발생했을 때예요. 성기능 장애가 나에게 본인만 압니다. 타인들은 모릅니다. 타인들이 볼 때 안 되니까 성기능 장애 그게 아니에요. 본인은 알아요. 내가 성기능 장애를 갖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요. 약을 복용한다든가 내가 뭔가 약을 복용을 해. 그거는 성기능 장애예요. 왜? 물리적인 걸로 나를 어쨌든 성행동에 관련되는 기능을 회복하려고 되는 거니까. 그러면 약을 복용한다? 그러면 볼 것도 없어요. 성기능 장애예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사람을 바꿔요. 사람. 성행동을 하는 사람 상대를 바꿔요. 볼 것도 없어요. 무조건 성기능 장애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성을 바꿔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성을 예전에는 요런 A라는 모습으로 했었는데 B라는 모습, C라는 모습으로 바꿉니다. 왜 그래요? 성기능 장애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성기능 장애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이 약과 관련돼서 또는 보양식 찾아다니고 뭐하고 볼 것도 없어요. 내가 건강식 챙겨야 되겠다. 성기능 장애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상대를 바꿔요. 상대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자기가 마치 성기능 장애가 없는 것처럼 느끼려고 드는 거거든요. 근데 성기능 장애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성을 변화시켜요. 즉 성행동 자체를 변화시켜가지고 내가 마치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요. 이게 다 성기능 장애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자, 이런 성기능 장애가 나타났다 그러면은 내가 살아온 인생의 삶의 패턴을 한 번은 바꿀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내가 사업을 하고 있었거나 또는 어떤 특정한 일을 하고 있었어. 또는 내가 생각하고 있던 관념들이 있어요. 관념들. 이거는 옳고 그르고 했던 이런 관념들이 있고 또 내가 관련되는 이 성에 관련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사람들이 내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 기준을 바꿀 때가 된 거예요. 그 기준을 바꿔야 돼. 왜? 그 기준에 의해서 뭐가 만드냐면 이게 발생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못됐느냐?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삶이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익숙해지는 거에서 오는 자기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거든요. 자기 매너리즘 아세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100% 확실해. 옛날에는 불안했거든요. 불확실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확실해라고 하는 순간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갖냐면 이런 거에 관련되는 매너리즘에 딱 빠지면은 특이하게도 성기능 장애가 발생을 합니다. 성기능 장애의 시점하고 거의 맞물려 돌아가요. 자, 그래서 남자가 이 성기능 자기는 알아요. 이게 발생이 됐다면 나의 패턴을 이제는 삶의 패턴을 바꿀 때가 된 거예요. 그러면 바꿀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이 관련되는 내용을 가지고서 차분하게 누구랑? 차분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누구와? 내 인생을 바꾸는데 함께 가는 사람과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상대가 이게 미친나 네가 만들어놓은 게 얼만데 쉐이야 이렇게 하면서 못 바꾸게 하려고 그래. 그래서 남자들이 가능하면 이야기를 안 하려고 드는 거예요. 혼자 끙끙거리면서 어떻게든 이쪽 방향으로 전환을 하려고 드는 거죠. 일로 가다 보니까 뭐가 생깁니까? 심리 장애가 생기고요. 일로 가다 보니까 신체 질병이 생기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뭐냐면 심리 장애, 즉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디로? 틀린 쪽으로 가는 거예요. 틀린 쪽을 옳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를 전환시켜버린 거예요. 왜? 그래야 이놈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심리 장애가 발생하고 신체 질병이 발생되기 직전에 성기능 장애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남자에게 성기능 장애는 부끄러운 걸까요? 남자에게 성기능 장애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내 처자식과 함께 그 다음에 내가 일정 기간을 지나면서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남자로서 열정을 갖고 정말 꾸준하게 살아가다 보면 일정 시점이 지나면은 무조건 성기능장애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그냥 저절로 발생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한번 변화를 줄 생각을 안 하고 엉뚱한 길로 가게 되니까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에게 내가 성기능장애가 알아. 이미 오래전에 발생을 했어. 그럼 지금부터 늦지 않았어요. 빨리 나를 변화를 해서 나를 원래대로 되돌려놔야 돼요. 그러면 금방 되돌아옵니다. 그런데 크게 변화라는 건 아니에요. 뭘 변화해야 되냐면 바로 자기가 가고 있는 생각, 즉 기준이죠. 이거를 변화할 때가 왔다는 얘기예요. 변화할 때가. 그래서 내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의 예를 들어 가치가 옛날에는 돈을 목표로 갔어. 그럼 이 가치를 어디로? 또 다른 관계적 가치 또는 사회적 가치에 관련되는 쪽으로 변화를 한다든가 요거를 또 누군가와 이렇게 함께 가는 걸로 변화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는 걸 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나를 변화할 때가, 즉 내 생각의 기준을 이제 변화할 때가 왔다는 얘기. 근데 내가 혼자 바꾸는 게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를 해야 되냐면 나와 함께 가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네가 볼 때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으냐. 내가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일로 가면은 무조건 심리장애 일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저절로. 그래서 심리장애가 발생됐다 그러면 무조건 뭡니까? 성기능장애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 이 세 가지를 추구하고 있다? 볼 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 잘못이냐? 아니에요. 이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게 문제예요. 사람이. 그리고 대부분은 말을 안 합니다. 왜? 솔직히 얘기하면 남자에게는 최악이거든요. 이게 최악이에요, 남자한테는. 그래서 남자에게는 최악이 발생된 거를 알리고 싶지 않고 들키고 싶지가 않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든 회복하려고 드는 행동들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럴 때는 성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말고 남자의 성기능장애는 성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절대 안 됩니다. 뭐의 관점에서 바라보냐면 인생의 관점에서 한번은 바라봐야 돼요. 남자는 열정을 갖고 일정 기간이 지나가게 되면 성기능장애가 무조건 생기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그러면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이 50, 60 됐는데도 나는 성기능장애가 굉장히 좋아.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뭔 짓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렇게 되질 않아요. 무조건 일정 기간이 지나가면 그게 30대에 올지 40대에 올지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짜 열정을 갖고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은 열정의 원천이 어디서 나오는 건데, 그래서 열정을 갖고 살아간 남자들은 이유야를 막론하고 이게 반드시 옵니다. 왔을 때 드디어 내 인생을 한 번은 그동안은 이렇게 잘 왔으니까 요걸 한 번은 내가 조종을 해서 또 훨씬 나은 인생으로 나를 살아갈 때가 됐구나라는 걸 빨리 알아야 돼요. 그 신호탄이 성기능장애예요. 그래서 남자에게 성기능장애는 굉장히 중요한 바로메타예요. 그래서 이 성기능장애가 있다 그러면은 이유야를 막론하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함께 얘기를 나눠요. 치료하자라고 얘기 나누는 게 아니에요. 치료하려고 들면 더 악화돼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성기능장애 관점에서 보지 말고 내 인생의 변화를 위해서 그동안 해왔던 것들, 이런 것들을 내 생각 기준을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 그럼 이제 나와 함께 가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참 좋겠느냐? 들어보고 그러면 이 방향으로 가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그 전문가 찾아가서 그거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연구를 하고 이렇게 되면 성기능장애 그날 사라집니다. 성기능장애가 그날 사라져요. 그래서 남자들의 성기능장애 치료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뭐부터 바꿉니까? 남자들의 성기능장애 치료할 때 제일 먼저 바꾸는 게 생각 기준을 만듭니다. 새로운 생각 기준 몇 개를 만들어주니까 이상하게 몸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만드냐면 새로운 삶에 대한 열정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치료법이에요, 남자들한테. 그 우선순위로 가는 거는 자기 바로메타를 갖고 변할 때가 됐구나라는 걸 빨리 알아야 돼요. 내가 진짜 행복하게 의미있게 사람으로서 또는 인간으로서 정말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정말 잘 살았노라라는 거를 뿌듯하게 생각할 것 같으면 반드시 한 번은 변화를 가져야 됩니다. 그 시점이 반드시 옵니다.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설령 내가 몰라서
일로 설령 들어갔다 숨치더라도 아 이거 아니구나 빨리 나와야 돼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심리장애나 신체질병 이걸로 인해서 이렇게 발생이 됐다. 그럼 본인 스스로는 나오고 싶어도 나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의논하고 이걸로 전환할 수 있도록 창피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수순이거든요. 그래서 글로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도록 전문가의 조금만 도움받아도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어떠한 누구도 본인들 인생에 개입하지 않고 그것이 잘됐다 잘못됐다를 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내 남편, 혹시라도 내 아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물론 모르는 사람한테 하면 큰일 납니다. 함께 가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이게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니다라는 걸 빨리 알려줘야 돼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열심히 산 사람은 무조건 생기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그러면은 누군가가 나는 성기능장애 따위는 모르는데 내가 얼마나 능력이 그렇고 아직도 난 멀쩡한데 뭔 얘기예요? 열심히 안 살았다는 얘기예요. 역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뭐가 더 창피한 건지를 본인들이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성기능장애를 성의 능력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게 되니까 뭐가 생기냐면 이 사람이 잘못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사는 사람은 열심히 사는 남자는 이유야를 막론하고 성기능장애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사회현상이 즐기는 중심으로 가게 되다 보니까 네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네 건강에 문제 생겼어. 너 이제 심각해졌네. 이제 인생 종쳤네. 이렇게 가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어딘가로 튕그러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장애 들어가고 신체 질병이 발생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사실은 성기능장애가 문제가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성기능 포럼을 통해서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남자들의 성기능장애는 그거는 훈장과 같은 거예요. 이 얘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여자들에게 상처는 훈장과 같은 거라고요. 당신들이 얼마나 잘 살아왔는지 그게 보여주는 바로메타가 바로 상처예요. 상처 없는 여자는 여자로서 잘못 살아왔다는 얘기예요. 상처가 있다. 훈장이에요.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치료하면 돼요. 그러면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훈장과 같은 거예요. 열심히 사는 사람한테 무조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치료할 생각을 안 하고 엇나가기 시작하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할 때는 저 관점을 성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인생의 관점, 즉 마음의 관점이라든가 인생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아, 이 사람 참 열심히 살았구나 라는 걸로 한번 생각을 조금만 바꿔봐요. 그러면 보입니다. 이 사람이 언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 언제부터 이렇게 일로 전환이 됐는지. 왜? 자기도 회복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나의 훈장과 같은 거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왜 그걸 없애버리려고 드냐고요. 그 잘 살아온 거를.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